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척추와 관절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하고 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척추와 관절의 노화는 100세 시대의 걸림돌인데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고민만 깊어집니다. 수술해도 피가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흘 3일만 넘어도 잘못 쓰러질 수 있다는 의사는 또 그러지. 그 열흘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포기를 하기지 수술을. 아직 치료를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강화하면 다시 통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와, 이제 앞으로 운동도 못하고 이게 끝인갑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한방 치료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모든 게 용기가 다시 났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데요. 몸을 지탱하는 기둥 척추와 움직임을 담당하는 관절의 건강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한의사 이명권 원장과 함께 세월의 무게로부터 척추,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허리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 척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 통증이 쉽게 생길 수 있죠. 1년 전부터 허리와 다리에 찌릿한 증상이 있었다는 권칠성 씨. 고통을 참으며 지냈지만 최근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1시간씩 걷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 했습니다. 한 1, 20분 정도 걸으면 뒤에서 진통도 오고 이 걷기가 불편해가지고 못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1시간씩 걷는다는 게 사실 힘들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 보니 몸 쓰는 일이 많았는데요. 고질병처럼 따라오던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의 저림 증상이 6개월 전부터 부쩍 심해졌습니다.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최근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신경이 눌러서 이렇게 보행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사들이 이제 권유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 진짜 다른 치료를 해가지고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수술하기가 좀 결정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들면 피부에 수분이 빠져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허리도 수분이 빠지고 탄력을 잃는데요. 척추가 휘고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번, 4번 이 허리 배열이 약간은 일자로 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더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나와 있는 편이라는 거죠. 모양 자체가. 이 주변에 지금 뒤로 이제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좀 뒤로 느슨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이제 약침을 통해서 강화시키면 이 모양도 좀 잘 잡히면서 훨씬 더 이제 보강이 될 것입니다. 약침은 침과 한약이 합쳐진 치료법인데요. 한약에서 추출해 정제한 성분을 혈관 분포가 많은 경혈점에 주입해 침과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겁니다. 그 근육 주변의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켜서 보행이라든지 서 있을 때 혹은 이제 그 기립근이 쓰여져야 될 때 얘네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지금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된 관절을 최대한 회복하고 보강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약침을 통해 근육, 인대 등의 구조물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노화된 관절 구조를 되돌리기보다는 주변 조직 힘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병소보다는 병소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집중을 해서 걔네들이 좀 더 튼튼해지고 강화되면 그런 관절이 좁아지고 신경관이 좁아졌다 하더라도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망가진 조직이 다시 환원되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통증을 훨씬 경감시켜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퇴화한 관절을 위해 봉독, 호두, 자악어, 영지약침이 도움이 됩니다. 각자의 효능에 따라 소염작용, 긴장 완화, 조직 재생, 순환 촉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악어는 사람 태반 추출물인데요.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자악어 추출물의 효과에 대한 논문을 보면 자악어 추출물을 고농도로 주입했을 시 연골 조직을 파괴하는 MMP2 효소의 활성도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연골의 파괴를 막고 재생을 돕습니다. 경혈점에 침을 넣으면 그건 우리가 침법이라고 하고 전통적인 침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중증 질환이라든지 퇴행성 질환일 경우에는 침으로 되돌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똑같이 경혈자리에 한약액을 넣어주는 것, 그것을 이제 저희가 약침요법이라고 하고 약침요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통증 질환에는 다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 질환에는 뭐 당연히 경추와 요추를 대표로 하는 척추 질환에도 응용을 하고요. 작은 관절로는 어깨부터 손목까지, 그다음에 무릎부터 발목까지 다 같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굳이 관절이 아니더라도 뭐 승모근이 뭉쳤다든지 허리가 좀 뭉쳤다든지 어떤 근육 뭉친 데에도 이제 뭉친 것을 풀어주고 재생해주는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침을 비롯한 한방 치료를 받은 지 4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사라지고 점차 허리 통증도 호전됐습니다. 관리 단계에 접어들고 평소 좋아하는 산책도 마음껏 다닐 수 있죠. 수술을 고려했을 정도로 심했던 증상이 사라진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만약에 걷지 못하고 이렇게 산책 못하고 이러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져봅니다. 이 치료 방법이 저인데 이렇게 맞고 또 이것이 저인데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저는 이제 여기 이 방법대로 뭐 조금 앞으로 가다가 또 말씀하셨듯이 허리가 아프거나 무엇이 좀 안 좋아지면 이 방법대로 해서 치료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10년) 동안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이점숙 씨. 특히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은 심해졌는데요. 8개월 전부터는 엉덩이부터 발등까지 저리는 증상이 오른쪽 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죠. 병원에서는 약 처방하고 허리 통증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먹고 또 가니까 그래도 별 진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맞았죠. 또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또 그래요. 그러더니만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하라 그러더래요. 저는 짐 싸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내 통증을 나만 알지 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모르니까. 근데 자꾸 극구 만류를 하고 한의원 한번 알아보라고 딸이 자기가 한의원에 다니니까 효과를 봤다고. 점점 심해지는 통증으로 수술까지 결심했지만 딸의 권유로 할 수 있는 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오랜 증상으로 허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리 저리고 되게 심각하게 아팠던 거는 3개월이지만 그 이전에 이제 되게 허리가 오랫동안 안 좋았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이 됐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아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스크의 압박의 정도는 되게 이제 옛날부터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일 주안점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더라도 뒤에서 근육이 딱 잡아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숙이더라도 얘네들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얘네 압력이 100%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숙였을 때도 얘네들이 딱 잡아줄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게 지금 치료의 목표고. 몸의 근골격은 건강한 상태로 복원되려는 성질이 있는데요. 약침으로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합니다. 그 뭉친 부분을 풀어주는 호두 약침을 먼저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두 약침을
이 근육이 뭉치거나 연결된 부분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반 추출 성분인 자하거 약침도 놓습니다. 성장 인자가 풍부해 세포 재생 속도를 빠르게 만들죠. 통증이 심할 땐 벌에서 추출한 봉독을 정제한 봉독 약침도 효과적입니다. 초기의 치료의 목표는 당연히 하지 쪽으로 내려가 있는 방사통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그거는 이제 20회차 이후부터 많이 좋아졌고 30회차 가까이 가서 이제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감을 때 허리에 부담이 조금은 느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부담이 느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완벽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됐을 때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파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 약침은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치료다 보니 한 번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데요. 점차 몸의 회복력이 좋아지며 통증이 감소합니다.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는 전기 침 치료도 시행했습니다. 신기하다고 그랬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한 10분도 앉아 있지를 못했거든요. 허리 통증 때문에 내 누워 있게. 그 났으니까 집에서도 계속 가라고 꾸준히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원천천을 걷고 있는데요. 거기서 동네 백화점까지 가는데 한 1시간 40분 왕복하는데 그래도 끄떡합니다. 아무 지장 없이. 처음엔 진통제를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진통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호전됐죠. 가벼운 걷기부터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뭐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다 못해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아니면 하지가 마비가 돼서 마비가 돼서 내 것처럼 쓸 수 없다든지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거는 시간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하시는 게 옳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기술을 우리가 4단계로 나누는데, 한 4단계 정도까지 가서 거의 붙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이제 보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가면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이고, 한 3단계 혹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발전하는 단계까지는 충분히 보존 치료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득자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운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받은 약침 치료 덕분이죠. 가지고 한참 이래 어머정거리다가 이렇게 해갖고 근거리 몸을 틀어갖고 이제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일어나가 그 질로 병원에를 내가 바로 왔단 말이다. 와갖고 그래 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거든. 선생님 내가 쇼파에서 한숨 자고 났더만은 못 일어나겠더라고. 이제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지. 거동이 불편한 남편의 재활 치료를 도우면서 약해진 허리에 부담이 된 겁니다. 부축을 해야 이제 걸음을 걷는 기라. 자기는 짝지 짓고 나는 옆에서 부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걸 한 3주 동안 그랬어요. 처음에 뻐근하 이래 아파갖고 침 맞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여 와갖고 침을 맞고 내가 소파에서 잠을 잤거든요. 딱 자고 나니까 허리를 못 일어나고 아프는 기라. 사실 이전에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쇼파는 우리가 아무리 탄력이 좋아도 침대라든지 일반의 욕 깔고 주무시는 것보다는 이게 한참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가 원래는 이런 곡선인데 이렇게 딱 펴지는 게 좋은데 쇼파에 누워서 자면 점점 허리가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허리가 꺼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디스크의 압력이 이제 세지는 거죠. 어떤 질환이든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활 속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죠.
이전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던 만큼 자하거 약침으로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잔자 그런 증세는 없거든요. 아프고 막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마음대로 벌떡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이제 원장님 시키는 대로 원장님 하고 이제 치료 열심히 받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 안 좋아지겠습니까? 뭐 그걸 기다리고 기대를 해야지요. 뭐 더 안 나빠지게끔. 재발을 막기 위해 바른 자세는 치료만큼 중요한데요. 스마트폰 사용과 의자에 앉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잘못된 자세로 목과 허리에 무게 부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니터 높이를 조절하고 골반을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를 세워야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평소에 자세가 바르고 그다음에 운동이 좀 돼서 근육이 튼튼한 사람들은 정말 시술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고요. 반대로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자세도 불량하고 과로할 수밖에 없고 근육도 약하신 분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치료받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 횟수를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자세 그리고 바른 운동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겸부된다면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박윤식 씨는 양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반복적인 관절 사용으로 연골과 인대 기능이 손상돼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무릎 안쪽 연골이 다르면서 다리가 O자로 휘는 내반슬도 심했습니다. 저는 요래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많이 붙은 거. 여기 와서 많이 붙었어. 그러니까 걷기도 좀 pen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도 좀 수월하고 그런 게. 요즘 일도 좀 하세요? 예, 요즘 일을 좀. 지금은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지만 전에는 수술을 결심할 정도로 통증이 극심했는데요. 복용하고 있는 뇌경색 약 때문에 수술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뇌경색 약 때문에 안 된다더라고. 그 약을 뭐 열흘 이상 끊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제 내 주치는 3일 이상 넘으면 안 된대. 옛날같이 돌아가면. 이제 돌아가면은 그걸 이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몇 번을 그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자기는 장담을 못 하니까 절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데 그 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약물과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뿐이고 무릎 통증은 다시 재발했는데요. 여러 수소문 끝에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됐지만 뼈와 뼈 사이 인대 간격이 남아있는 단계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비해서는 간격이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존 치료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리고 이번이 이제 60대이시다 보니까 수술 치료를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만큼 늦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존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할 땐 허리 치료도 함께 해주는 게 좋은데요. 허리 건강이 나쁘면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관원수나 대장수에 저희가 이제 허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많이 놓는데 그 자리에 힘이 실리면 실제로 하체 쪽에도 힘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 치료나 발목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허리를 보강해주는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 뒤 오금에 위치한 혈자리에 호두약침을 놓습니다. 위중혈, 위음혈 중에서 가장 뭉쳐있는 포인트에 이 호두약침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 종아리와 허벅지 쪽에 뭉친 부분들이 같이 풀어지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과부하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치료에는 종아리 쪽을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주변 조직에는 자하거 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약해진 인대와 근육을 강화해주는 건데요.
서거나 걷는 등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을 버틸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연골이 주저앉음으로써 그 안쪽에 있는 힘줄이나 그 인대가 같이 약해지면서 더 이제 굽혀졌던 그런 부분인데, 힘줄이나 인대가 좀 강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상세 보존돼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리가 좀 발라질 수 있다. 예. 염증을 가라앉히고 주변 인대와 근육을 보강해 무게 부하를 낮춰 통증이 줄었습니다. 관절염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 나는 이제 요거로 이제 100개, 3개 좀 계속해요. 이 상태로 안 아프면은 여기서 계속 나가는 게, 나는 뭐 다리가 콕 발라진다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고, 이제 일단은 안 아프면 그 이상 뭐 좋은 건 없지. 나이가 들면 운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운동을 즐겼던 박금희 씨. 등산은 물론이고 계단 30층을 한 번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걸을 때 무릎 뒤쪽에서 종아리까지 당기고 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팠습니다. 내 직장에서 6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 주저앉겠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너무 내가 충격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와, 계단 이제 못 걷겠네 했었어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평소 건강관리에 자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청객, 관절염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관절염 한 3기 정도는 지금 다가오는데 뭐 어머니 그 연세에는 그 정도는 다 아프면서 삽니다 하면서 이 정도는 다 견디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소염 진통제를 저기 처방을 지줄 테니까 그거 보름치 드셔보시고 안 되면은 그때는 뭐 주사 치료 방법으로 들어가더니 그렇게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이제는 앞으로 운동도 못 하고 이게 끝인갑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한방 치료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모든 게 용기가 다시 났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아직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술을 안 하는 게 베스트고, 두 번째는 수술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충분히 뒤로 늦추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며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으로 무릎에 연부 조직 손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젊은 상태에서 손상이 입은 거랑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입었을 때 복구되는 속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많이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계속 보강을 통해서 그런 운동이라든지 무리가 되더라도 손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와 오금, 무릎에 자하거 약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약해진 조직을 회복하고 보강해 관절염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줍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고 움직이는 걸 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무릎 주변 조직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계단을 오르고 난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한 말로 뭐 다리 좀 방치해놨다가 또 잘 못 쓰거나 이래가지고 나이 먹으면 또 인공 수술까지 들어가면은 다리 한 군데 고치려다가 여러 군데 장기가 다 파괴된다더라고요. 그런 날은 저는 그 날이 안 오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치료받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남은 인생 이래 살라고요. 당신의 척추와 관절 건강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면 신체 조직이 약해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초기에 잘 관리한다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데요. 혹시 척추,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면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에서 벗어나 100세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급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존 치료가 정말 좀 느리거든요.
느리지만 차츰차츰 변화가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고통이 줄어드는 그 시기가 오면 이 치료를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분명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저도 10분 이해하기 때문에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믿고 따라와주고 같이 걸어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